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접하면서 감동도 하고 탄식도 하죠. 우리 역사에서 감동적인 장면들 참 많죠. 또 안타까운 장면들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복 후에 실시한 농지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농림장관이었던 조봉암 씨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명직 장관이란 자리가 원래 그렇긴 합니다. 첫 출근 며칠 뒤에 낙마하기도 하죠. 그러나 조봉암 씨 경우에는 장관을 조금만 더 했더라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요, 바로 그 당시에 반민특위도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친일파 청산하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친일경찰 노덕술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구속된 전직 경찰 노덕수를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반민특위위원을 비롯한 정부 요인 암살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 제목인데, 분명하게 무엇인가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보증을 해서라도 석방을 실행해 주시오. 아울러 노군을 체포한 반민특위 관계자에게는 잘못이 없는지 조사를 실시해 주시오. 각하, 노덕술은 친일 경찰로서 그는 경찰의 기술자며 경험자입니다. 그와 같은 이까지 제거하고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담화문을 준비하시오. 지난 2006년 국가기록원이 주요 기록물 보존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국무회의 기록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이승만은 노덕수를 위해 담화문까지 발표하고 그해 6월 6일 반민특위가 와해되자 그는 풀려났다. 초기 이승만 정권의 실패로 기록된 대표적인 장면이다. 반면 이보라고 윤비서, 농지 개혁안은 어찌 소식이 없는가? 소식이 없는 건 아닌데 더 큰 현안들이 있다 보니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란 말인가? 민국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조 장관 관사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마무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재헌국회를 주도했지만 이승만 정부의 조각에서 제외되면서부터 사사건건 반이승만 노선을 걸었던 한민당. 그 무렵 한민당은 친일정당이라는 이미지의 쇄신과 이승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1949년 2월 10일 신익희의 대한국민당과 지청천의 대동청년당을 규합한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민주국민당, 즉 민국당이었다. 농지 개혁안 문제는 아무튼 조 장관 진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재개될 것 같습니다. 조 장관. 이승만은 노덕술 때와는 달리 조봉암을 위해 담화문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정치권의 선처를 호소하지도 않았다. 공산주의자를 경멸하던 이승만이 조봉암을 품을 수 있었던 한계가 거기까지였는지, 아니면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던 조봉암에 대한 정치적 경계심 때문이었는지, 아무튼 거기까지였다. 장관님, 됐습니다. 강국장, 뭐가 말인가? 지난번에 국무회의에 제출됐던 법안 초안을 기획처에서 재심사를 했는데 약간의 문구 수정으로 원안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래? 그거 반가운 소식이구만. 이제 뭐가 남은 거지? 예, 국회에 제출해서 인준을 얻는 대로 대통령께서 서명하시면 공포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최소한 여기까지는 일을 해놓고 떠나야지 싶었는데 정말 잘 됐군. 강국장, 고생했어. 고생이야. 장관님께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됐어, 이 사람아. 난 어차피 떠날 사람이야. 각하께서는 여전히 별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네. 그러나 지난번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올렸으니까 준비는 하시겠지. 반민특위에 잡혀간 친일분자들도 꺼내주는 판에 어허. (1949년 2월 12일) 경향신문. 불원 실시 되리라는 농지 개혁을 앞두고 농민들은 악질 지주들에게 속지 말라고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각처의 보고를 듣건대 어떤 지주들이 소작인들을 꿰어서 혹은 위협해서 농지를 사사로이 매매하려는 폐단이 있다 하니 일반 농민들은 이러한 지주들의 악질적인 의도가 표시될 때에는 조금도 믿지 말고 정부에서 공표되는 대로 정당하게 조처되기만을 기다려서 협잡의 수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림부가 만든 농지개혁안이 국회로 넘어가자 아직 장관이었던 조봉암은 완전한 봄이 오기 전에 통과되기를 고대했다. 그런 한편 농촌에서는 지주들이 강제로 소작인들에게 농지를 팔아넘기는 행위가 잇따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승만의 담화문은 그런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장관님, 가시는 겁니까? 가야지, 돌아가야지. 그리고 이제부턴 장관이 아닐세. 오늘 공보처장이 발표한 담화문 보셨습니까? 경무대 전화로 대충은 알고 있네. 가깝게 서운한 마음뿐입니다. 어허, 또 그 소리. 이럴 수는 없습니다. 각하께서 누구 말을 듣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두래도. 2월 초순에 사의 표명한 건 장관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담화문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각하께서 권고해서 사임하게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거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사의를 표명했건 각하께서 먼저 권고를 했건 그게 왜 중요한가? 결과는 똑같은데. 누구는 아무 죄도 없이 잘려나가는데 누구는 끝까지 체면, 채통,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장관님, 강국장입니다. 아, 강국장. 국회에 가 있는 거지? 예, 장관님. 방금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는데 비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 표결 결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글쎄. 첫 번째 표결에서는 74대 32, 재표결에서는 79대 50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래? 그런데 다시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다시 투표를 했는데 52대 77로 부결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가? 체포동의안은 조봉암이 농림장관이면서 동시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찌됐든 조봉암은 자유로운 가운데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남아 농지개혁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뒷날 조봉암은 당시 장관 관사비 유용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본시 구차해서 내 집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니까 농림부 직원들이 10여만 원을 들여서 장관의 관사라고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공금을 가지고 사택을 호화롭게 수리했으니 나라를 좀먹는 탐관오리라고 몰아냈습니다. 심지어는 감찰위원회와 검찰진까지 동원시켜서 나를 체포, 구금해서 신문하겠다고까지 했었답니다. 그러나 사태는 명백한 까닭에 국회에서도 물론 그 요청을 부결했고 또 뒤의 일이지만
그 사건은 제1심에서부터 제2심, 제3심까지 전부 무죄 판결이 된 사건인데 3년 동안을 두고 검사 공소로 재판소 출입을 시켰다는 것은 뜻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봉암 씨의 짧은 농림장관 시대는 막을 내리죠. 그러나 비록 그 시간이 6개월 남짓이었지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에 참여했던 과거 때문에 늘 시비의 대상이 됐고, 현실적으로는 대지주나 한민당을 상대로 싸워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장관님. 장관 아니래도 자꾸 이러네. 예. 강 국장,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말인데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시급한 거 아니야? 시급한 거야 두말할 필요도 없죠. 요즘 농촌을 둘러보니까 농지 사고 파는 행위가 여전하던데. 나중에 아무 쓸모없게 되니까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도 아직 여전한가 봅니다. 법안 통과가 어느 날 갑자기 될 터인데 이러다간 농지 개혁의 실효를 얻기가 힘들어. 국회 사정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문제야. 여전히 농지 개혁 반대하는 세력이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 법이 언제쯤이나 통과될지 예측도 안 되십니까? 내가 그런 능력까지 갖췄다면 장관에서 밀려났겠나? 이보라고 윤비서. 예, 카카. 3월인데 오늘이 며칠인가? 여드렛 날입니다, 카카. 이런 곳에서는 파종을 시작하겠구만. 네. 봄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법안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건만. 국회는 아직도 그러고들 있는가? 예, 카카. 농지개혁법이 국회에 상정 토의 중에 있으니. 아니야. 법령이야 곧 발표될 터이나 이 법령이 발표되기 전에 우선 급한 것은 농지매매일세. 지주들이 소작인에게 강제로 토지를 매도시켜 가면서 개혁법을 피하려 하는 폐단이 계속되지 않는가? 속히 방지하지 못하면 법령이 발표된 후라도 그 진행 방법에 지장이 많을 터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어. 이보라고 윤비서, 먹을 갈고 붓을 준비해주게. 편지를 쓰시게요? 이미 상정 보류 중에 있는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이라도 속히 통과시켜 공포케 해달라고 요청해야겠어. 국무회의를 거쳐온 농림부안의 농지개혁안이 결국 국회에서 묵살된 이틀 뒤인 1949년 3월 12일, 이승만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국회 본회의에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의 우선 취급을 요망하는 공안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국회에서 대통령 공안이 보고사항으로 낭독된 뒤 이어진 김병희 의원의 발언 속에는 당시 농촌 실상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우리 국회에 농지개혁법이 정식으로 상정되기 전에 농림부에서 농지개혁법안을 기초해서 신문에 발표하자 농촌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오게 되었는가? 농촌의 일부 악덕 지주들은 이 조항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농지개혁은 물론 실시하겠지만 너희가 이 토지를 사지 않는다고 하면 이 조건에 의해서 앞으로 토지를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너희에게 차례가 가지 않는다. 그런 이 토지를 너희들이 빨리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라고 그야말로 이 사기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를 사는 데 있어서 기막힌 일이 많습니다. 소를 팔고 집을 팔고 가재를 팔고 전부 팔아가지고 토지를 산다 그 말씀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대로 두고 몇 달만 더 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 것을 더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표결에 들어가는데 그도 두 차례나 부결되죠.